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이로스 논술 대표 강사 이경근. 김민희입니다. 네,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이 이제 좀 있으면 7월입니다. 네, 7월이라는 시기가 논술을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한테도 좀 애매하고 이미 논술을 오래 해왔던 친구들한테도 좀 애매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정말 수능 막바지 준비에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는 마지막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설명회를 들으시고 저희 수업이 그 불안이나 고민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파트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시노도스라고 하는 저희 소수 정예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제 7월 초부터 시작하게 되는 요 카이로스 논술 학원 네,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이아시스라는 이름의 1대1 클리닉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먼저 시노도스라는 이름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생소하시겠지만 그리스어로 목표를 향해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가 붙은 거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수정예반의 모든 강의는 강사가 학생과 함께 답안을 작성하는 그 바로 전 과정까지를 모두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저나 여기 계신 김민희 선생님이나 김윤아 선생님 수업 포함 여러 약 10년 정도 지금 대치하고 목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의나 첨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반 대형 강의 수업을 듣다 보면 좀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분명히 이 학생이 기본반 또는 기초반 수업을 다 이수를 하고 그 다음 실전 정규반으로 들어왔는데 첨삭을 하다 보면 여전히 그 기본반에서 배웠던 개념이 체화되지 않아서 또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실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김민희 선생님이랑 대학원에서 같이 좀 수학을 한 사이인데 그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강의 뭐 첨삭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새로 좀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자 라는 의도로 요걸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번 연도에 김윤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수의 학생들을 모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정말 소수의 어떤 학생들만큼 간절한 학생들은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의미로 이 반을 개설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어느 학원이든 학생이 많은 것보다 소수일 경우에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약 10년 동안 좀 미안했던 마음, 아쉬웠던 마음을 담아서 이번엔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로 이 반을 개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인원을 제한해서 소수의 케어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서서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논술의 기초를 얼마나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지 그걸 목표로 저희가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의미로 반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에 써 있는 심층적 이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논술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답을 글로 적어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글로 적는다는 건 말로 할 수 있으면 꽤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면서 글로 적는 것보다 글로 적을 내용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말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내뱉어 보면 좀 더 교정이 되고 조금 더 체화되는 그런 과정 또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녹아내기 위해서 이 수업을 개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업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 120분 내지 140분은 논술 기초 강의랑 문항 요구 분석, 제시문 독해, 문제풀이 그리고 개요 작성까지를 강사와 함께 그리고 그 클래스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100분에서 120분 정도는 자기 혼자서 저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직접 글을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 다음 주차부터는 강사가 이전에 썼던 글이랑 같이 첨삭을 하면서 대조하면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 문항 요구 분석,
제시문 독해, 문제풀이, 개요 작성 이 전 과정이 학생이 논술 답안을 쓸 때 직접 글로 작성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입니다. 거기를 강사와 함께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토론하면서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요걸 개설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문의들을 받았냐면 시기가 7월이라서 이미 저희 아이는 논술 기초가 다 닦여 있는데 이 기초 강의를 듣는 게 괜찮을까요? 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전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학생하고도 상담을 해봤는데 기초가 닦여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 기초가 닦여 있지 않은 경우였고요. 그리고 논술 기초 강의라고 하는 게 그냥 논술을 시작하는 학생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모든 대학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는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다 단순하게 환원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 대학을 내가 지원하려고 할수록 기초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질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업을 들으려면 다른 수업은 다 빼고 이 수업만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듣던 수업이 있으면 그거 병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되 보통 일반 강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 첨삭을 받고 집에 가서 뭘 하냐면 복습을 하죠. 학생이 스스로 자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강의에서 들었던 그 내용이 이 실제 글로 써지는지를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죠. 근데 저희 수업의 특징은 강사가 그 수업 시간 내에서 해설을 하는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글로 바뀌는지 또는 답안 구조로 바뀌는지를 체화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강의형 수업보다는 한 번 더 복습하는 효과가 있고 강사가 체계적으로 잡아주는 과정에서 복습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아무래도 교육학 전공자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도입하는 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론적 배경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측면은 강사가 수업에서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떠오르실 수 있는 게 모방학습입니다. 앞에서 강사가 문제를 읽고 제시문을 같이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는지를 옆에서 보면 그걸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도제식 학습입니다. 사실 도제식 학습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장인들을 길러낼 때 쓰는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미숙련공이 있을 때 여러 장인이 붙어서 그 숙련도를 높여주죠.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그 미숙련공 또는 학생 한 명이 어떤 상태인지를 이 전문가가 캐치하고 그에 부합하는 단계에 맞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이 의료 집단입니다. 의사 집단. 그래서 의대에서 도제식 학습을 합니다. 기술과 지식을 한꺼번에 한 전문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옆에서 붙어서 교수들이 케어를 하죠. 물론 이제 워낙 의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도제식 학습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로 학생을 6명으로 제한해 놓고 교사 한 명이 또는 강사 한 명이 케어할 수 있는 최대치인 6명으로 제한을 해놓고 그 학생 한 명에게 한 명에게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실 저희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시험장에 가서 학생한테 이렇게 써라라고 가이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업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시험장에 가서 강사하고 했었던 또는 수업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체화해서 그걸 그대로 반영해내는 게 필요한데 그 체화라는 효과를 누리기에 있어서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는 강사가 직접 학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겪어보면서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와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클래스메이트들과 함께 하는 것의 효과입니다. 하나는 또래 교수 학습입니다. 또래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건 같은 또래에 있는 어떤 다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 주면서 또는 가르쳐 주면서 일어나는 학습 효과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는 글을 읽으면서 배웠던
또는 이해했던 내용들을 자기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지각했을 때 비로소 나의 말이 이런 의미를 띠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경험은 첨삭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꼈어요. 그래서 첨삭에서도 그걸 충분히 실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래서 대면 첨삭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데, 그거 이상으로 다른 학생들하고도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같이 좀 토론하고 서로에게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어떤 이해를 좀 보완받고 또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론식 학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그냥 배운 내용 또는 읽은 내용을 내가 감으로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야 라고 근거를 들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답안을 쓸 때도 그냥 제시문에 있으니까 썼어요 라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좀 방지하고자, 그래서 학생이 글을 읽고 자기가 주장과 논거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자 이 수업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가 바로 프로테제 효과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말로 내뱉고 설명해 보면서 그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한다라는 효과를 프로테제 효과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앞선 두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소수 정예반의 수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이런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논술이라는 시험이 조금 주관적인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실제로 글을 읽고 스터디를 해보면 또는 책을 같이 읽어보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책에 대한 내용의 감상 측면이 아니라 이해 측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와 관련해서 보면 결국 모두의 이해가 공유되는 지점들이 발견됩니다. 그 말인즉슨 글이라고 하는 건 단지 주관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논술 시험을 보든 수능 국어 공부를 하든 영어 공부를 하든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너무 강한 학생 또는 주관적인 해석이 계속 개입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해를 그냥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업 과정 내에서 다른 학우들과 나눠보면서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고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이해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문항분석 접근법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대학에서 출제되는 논술 문제가 몇 가지 기본 유형으로 결국 다 환원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요약, 비교, 평가, 자료 해석, 논증 등등의 기초 유형들로 모든 문제가 이렇게 환원돼서 분석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면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지 간에 이 기초 유형으로 환원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그 유형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일반 강의만 들으면. 그래서 그걸 실제로 학생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음 마지막 두 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상세하게 개요를 작성하는 것의 원리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항을 읽고, 즉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요구한 바가 이거라면 이거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떼야겠다, 이런 흐름을 띄어야겠다 정도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잣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 잣수 내에서 내가 이 흐름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장들을 순서대로 전개해야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세 개요를 작성하는 걸 아까 답안 작성 직전까지 강사와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왜 잣수가 이렇게 제한되고 제한된 잣수 내에서는 이런 식의 문장들이 서술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 체계적인 사고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소수 정예반의 수강생 관리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수강생을 6명으로 제한해서 퀘어 밀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수업을 개설하게 된 배경에는 다수의 학생의 합격보다는 논술에 정말 간절한 소수의 학생을 정확하게 합격시켜주고 싶어서 개설하게 된 수업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특성을 강사가 직접 판단하고 이를 고려해서 1대1 첨삭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즉 강사가 학생을 1대1로 첨삭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6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요. 그래서 맞춤형 첨삭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진단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9월 원서 접수 관련된 상담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해온 공부가 아니고 1년 동안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학생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지닌 강사가 이 학생이 가진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매주 채점표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 원서 접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마다 논술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평가가 주로 나오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가 주로 나오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에 맞추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진 강점도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학생의 글쓰기를 직접 보고 학생을 직접 지도해 본 선생님이 이 학생의 강점을 드러내 줄 수 있는 학교는 어디일지 추천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소수 정예반 수업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직접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공적인 입시를 위해서 그 학생에게 부합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수 정예반을 추천하는 학생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논술 공부가 처음이거나 논술 기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소수 정예반은 단순히 인원이 소수인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부터 개요 작성, 제시문 독해까지 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논술 문제 풀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해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가 처음이거나 논술 기초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권하는 수업입니다. 다음으로 논술 전형을 3개 이상 준비하는 학생에게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학교마다 논술 시험의 특징은 조금 다르지만 출제하고 있는 유형들이 6개 정도로 좁혀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다수의 논술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6가지 유형에 대한 정확한 접근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의 논술 전형을 지원할 학생들에게 추천해주는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 관한 자기 생각을 점검받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드리는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소수 정예반 수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강사가 이미 전달해 줄 내용이 정해져 있고 그걸 일방향적으로 주입하는 수업이 아니고 학생이 가진 물음이나 어려움에 기반해서 구성해 나가는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생각을 소통하고 묻고 답하는 과정이 수업의 주된 내용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이 논술 문제에 맞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 점검받고 싶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수업입니다. 다만 저희 수업도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능인 수업이 있다면 그 수업을 들으면 좋겠죠. 그리고 만능인 수업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수업마다 장단점이 있고 저희 수업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다양한 특징과 장점은 가지는데요. 그 특징과 장점이 토론형 수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토론형 수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강의형 수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업은 이제 단순히 강의를 하고 학생이 쓰고 거기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제공하는 수업이 아니라요. 그래서 문제 풀이, 접근, 개요 작성을 모든 과정에서 강사와 함께 호흡하면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잡아주는 수업보다는 학생의 주관이 세서 자유롭게 쓰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정확하게 고려하셔서요. 그래서 수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시간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이로스 학원에서 소수 정예반은 저와 이경근 선생님만 개설하고 있는데요. 이경근 선생님은 프라임 A씨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였고요.
저는 논술 기본 케어반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서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맞는 시간대에 수업을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둘 다 모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요. 그래서 서울대 윤리교육과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으로서 논술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수님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어떤 출제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논술 공부를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논술에서 가장 어려운 제시문이 철학 주제를 다루는 제시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철학 제시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독해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모두 소수 정예반 수업에서 담아낼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소수 정예반은 특히나 저희 카이로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수 정예반은 단순히 인원이 소수인 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 방법, 즉 문제 의도 파악과 제시문 독해, 개요 작성, 즉 답안 작성 이전 모든 과정을 논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강사와 함께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 수업을 개설하게 된 배경에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논술 수업을 해오면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지만 떨어진 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에게 체계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김윤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욕심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논술에 정말 간절한 학생이라면 저희 소수 정예반 수업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7월부터 준비 중인 카이로스 컨설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김윤환 입시 컨설팅이라는 사이트에서 고1, 2 그리고 고3 대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컨설팅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논술 컨설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컨설팅을 한다는 것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겠죠. 학생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계획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미래를 계획하기 이전에 어떤 미래가 그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그걸 위해서 학생의 현재를 진단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그동안 일을 하면서 다른 컨설팅들도 많이 좀 접해보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결국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건 어느 대학을 쓸 수 있는지를 알려달라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논술 컨설팅,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컨설팅의 특징 중 하나는 어느 학교를 지원할지를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 이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논술 역량이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에 기반해서 볼 때 학생이 어떤 강점을 발휘해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기본 유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본 유형들 중에서 학생한테 맞는 유형이 뭔지 진단을 하고 또는 어떤 분량의 답안을 쓰는데 학생이 좀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지 등등을 토대로 학생의 논술 역량을 진단을 하고요. 나아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과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강점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유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의 간극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보완 과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이런 거다라는 걸 정확히 주지시켜주고 그 이후에 본인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들을 지원하고 싶다면 이런 학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맞춤형 로드맵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원들의 경우도 많이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논술 컨설팅이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수 정예반 같은 경우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이 크게 필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들 측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냐면 신규 강사, 신진 강사들에게
소수 정예반 수업을 맡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신진 강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오래된 사람으로서 이 반을 운영을 하고자 했고, 그 경험을 그대로 컨설팅에도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0명 정도의 첨삭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어떤 학교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진단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의 강점을 이 분야에서 어떤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종합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그 자체 개발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기초 유형에 익숙할 수 있고 또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떤 학교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데 좋겠다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논술 역량이 있으니 이런 논술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가 이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록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조금 다르더라도 본인에게 열려있는 다른 기회가 뭐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는 경험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사전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 신청서에는 학생의 기본 정보가 기입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과 전공을 기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학생이 학원에 오면 진단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개발 진단평가를 60분 동안 실시를 하고요. 그 결과에 기반해서 학생과 대면으로 60분 동안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현장에서 하시는 거고, 저희가 앞에서 했던 사전 신청서, 진단평가, 그리고 1대1 상담 모든 걸 종합해서 사후 리포트를 메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메일에 들어가는 진단 항목들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결국 논술이라고 하는 게 제시문을 얼마나 잘 독해하고 출제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구조화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진단 항목을 독해력, 구조력, 문제의도 파악력, 표현력으로 다각화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나아가서 이를 바탕으로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보완 과제를 분석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대학별 유형 적합도나 추천 대학이 어디인지 또는 지원 전략이 뭐가 좋을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기는 7월 초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번 연도 9월 모의평가가 9월 2일로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 이후 9월 5일부터 각 대학별로 수시 원서 접수가 들어갑니다. 사실 9월 모평이 끝나고 나서 3일 만에 원서 접수 전략을 세우기에는 조금 빠듯하죠. 그래서 7월, 8월 두 달 동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진단을 해놓고 그 다음 9월에 나오는 모평 결과와 종합해서 향후 3일 내에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7월 초, 저희가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었는데 앞당겨서 7월 초로 이번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김윤환 입시 컨설팅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신청 방법은 저희가 7월 초에 이 신청 여부를 오픈함과 동시에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로스 1대1 논술 클리닉인 이아시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시스는 그리스어로 치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어원대로 저희 이아시스는 김윤환 선생님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김윤환 선생님 대형 강의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을 듣는 파트와 답안을 쓰는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도와주고자 개설하게 된 시스템, 즉 복습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청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1대1 클리닉은 김윤환 선생님의 수업을 부분적으로 보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현재 김윤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들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요. 그래서 시간은 정규반 수업 당일 전후 2시간을 할애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그래서 먼저 학생이 그 주에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가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과 그다음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신청서에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신청서를 바탕으로 클리닉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왜 어려웠는지 학생과 간단하게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담에 기반해서요. 그래서 클리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클리닉에서는 학생이 어렵다고 선택한 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독해해보고 문제 의도도 파악해보고 개요도 작성해보고 답안 작성을 하는 시간을 거칩니다. 즉 문제 풀이부터 개요 작성, 답안 작성까지 옆에서 클리닉 선생님이 이 학생이 잘 풀고 있는지 옆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이 끝난 후에는요. 그래서 학생이 사전에 제출했던 신청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학생의 만족감은 어떠했는지 정리한 문서들을 저희가 메일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1대1 클리닉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 맞춤형 문제 진단과 해결을 제공해 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 수업은 학생이 신청서에서 제시한 어려움과 문제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려움에 맞춰서 조금씩 들어가는 방향이 상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으로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논술 학습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학생이 지정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전 과정을 옆에서 클리닉 선생님이 같이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범하고 있고 어디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문제에 대한 원리적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논술을 처음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논술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논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논술 문제라도 그 논술 문제 안에 담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문제의 특징과 난이도는 달라도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을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 접근 원리나 풀이 패턴이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으로 생각 없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클리닉 시스템은 한 문제를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과 2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과외식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클리닉은 모두 선택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매주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이가 김윤환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2주에는 문제가 너무 어려서 못 썼대요 하면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클리닉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수 정예반 수업과 컨설팅 그리고 김윤환 선생님 수업과 관련된 1대1 클리닉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